제8차 미래건강전략 포럼에서는 의료 데이터 활성화 및 활용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논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세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보의학실장 김주환 교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과 미래보건의료 발전 전략.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설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경험해본 사람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병원 및 기관 간 연계할 경우 각 병원과 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는 법적 부담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생산될 법적 관련 서류의 양도 증가하게 됩니다. 보통 웬만한 직업은 일주일에 하나 혹은 많이 써도 한두 장 작성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의사들은 지금도 하루에 100개씩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의료 서비스의 공급이나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복잡한 의료 데이터를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자원은 환자 자신입니다. 이제는 환자들에게 권한을 돌려줘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세션, 서울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소장 홍윤철 교수, 지역사회 스마트 통합 케어 서비스.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17%입니다. 2050년 되면 거의 40%에 가까워집니다.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 의료비는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전 국민건강보험 분석 자료를 보면 외래 환자는 75세에 들어서면서 줄어드는 반면 입원 환자는 65세부터 늘어나면서 75세가 되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2021년부터 65세 인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75세가 넘는 2031년부터 입원율이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영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80세 된 노인이 어떻게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살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인가로 전략적 전환을 해야 합니다. 집에서 낙상을 모니터링하거나 열이 나는 것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여러가지 웨어러블이나 스마트 기기를 연동해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소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디지털 스페이스를 통해 공급된다면 현재 인력과 병원 수준에서도 늘어나는 경상의료비를 감당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 문제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가 관리하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료 전문가의 지원을 받고 이 자료가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 커뮤니티 병원 또는 2차, 3차 병원으로 연결되는 환자 중심적 주치의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지역사회에서 만드는 것이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전략적 사고입니다. 주루닛 박선영 실장. 루닛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 진단에서부터 치료 예측, 치료 전반 과정을 다루는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입니다. 최근 인구 고령화와 팬데믹의 영향으로 질병 예방이나 조기 스크리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에서는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루닛은 AI를 활용하여 암이나 결핵 검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보건 재정의 절약과 의료 자원 수급 불균형 문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변남수 데이터진흥본부장님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아주 가장 근간이 되는 사업과 향후 통합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료 데이터 간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 정보 교류에 필요한 환자 정보, 의료기관 정보, 내원 정보, 진단 및 주소 정보 등 핵심 정보를 국제 전송 표준 기술에 따라서 교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가동하여 본인의 동의를 기반으로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의료 데이터를 조회하고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급 중병원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1차 의원, 지역사회의 보건소나 복지관, 읍면동, 돌봄 서비스센터 등과도 연계하여 국민 중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이윤수 혁신사업센터장. 의료 공급자 중심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의 정보 통합과 개방형 혁신, 파편화된 개인 건강정보의 사람 중심적 통합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 표준화를 시작했고 보안을 위한 여러가지 식별 문제들도 해결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환자 생성 건강 데이터인 PGHD와 다양한 스마트 헬스케어 디바이스에 대한 표준 API도 필요합니다. 많은 스마트 디지털 헬스케어 디바이스들이 사람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의료 서비스와 연결된다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제보건학과 오주환 교수님께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과 관련한 기술들이 더 잘 활용되기 위한 해결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에도 환자에 대한 데이터들이 매우 잘 구축되어 있음에도 연락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의사들이
환자 중심적인 접근을 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건강 결과가 좋아짐에 따라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재 부족한 시간과 자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열람 시간을 짧고 간결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재 개발된 AI 등의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현미 국가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께서 실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과 관련된 헬스케어, 돌봄과 의료 통합 디지털 케어 시스템 구축에 몇 가지 고려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의 초기 돌봄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의 데이터와 의료 데이터가 통합,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 행정 차원에서 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공급자, 중심제도, 자원 부족, 전문가 집단의 배타성, 부처들 간의 칸막이, 행정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포럼을 마치고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